것을 환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입자들의 종류라든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바로 빅뱅 이론이었었죠. 자, 오늘은 그 빅뱅 이론을 통해서 최초로 생겨난 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뜸들이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입자, 양성자와 중성자, 원자, 핵의 생성까지 오늘 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기본 입자가 생성되었고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이 차례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기본 입자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쿼크, 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만족할 수 없죠. 나는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옆에 보시면 기본 입자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기본 입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쿼크라고 하는 기본 입자, 그리고 경입자, 우리가 보통 렙톤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기본 입자가 있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전자면 전자지, 중성 미자는 뭔가, 미자 사람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다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통합과학에 필요한 거 세 가지만 기억을 할게요. 쿼크에서는 두 종류, 업 쿼크, 다운 쿼크. 업 쿼크를 우리가 이렇게 U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합니다. 다운은 D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전자, 경입자 중에는 전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 입자가 생성됐을 때 여러 가지 생성됐지만 업 쿼크와 다운 쿼크 그리고 전자가 생겨났구나, 여기까지만 알아두시죠. 자, 그 다음에 빅뱅 시기 우주는 매우 고온이었고 입자가 생성될 수 없었고 막 에너지 상태로 있었고 여러 가지 막 굉장히 무슨 흔히 과학자들이 표현하기를 뭐 끓는 죽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뭔가 입자가 생겨나지 않았는데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때부터 입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온도에 대한 단위를 하나 설정하고 갈게요. 그것은 켈빈이라는 온도인데요. 여러분들 온도하면 뭐가 떠오르죠? 도C, 이게 섭씨 온도 생각나시죠?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과학에서는 좀 더 정밀한 단위인 켈빈, 이것은 절대 온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를 쓰겠다. 그런데 너무 쫄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켈빈 온도라는 것은 섭씨 온도에 그냥 273을 더한 것뿐이니까요. 그래서 섭씨 온도가 올라가면 절대 온도도 올라가고 섭씨 온도가 내려가면 절대 온도도 내려갑니다. 차이와 273도 차이라는 것밖에는 없어요. 자, 여러분들 페이지를 뒤로 넘겨가서 20페이지 가시면 차이를 만드는 깊은 이의 심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로 잠깐만 이동을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의 요 교과 내용은 점프가 굉장히 심해요. 사실은 그 사이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걸 굉장히 추격해서 배우거든요. 하지만 우리 요 화이트탑 교재에는 그 내용들도 여러분이 잡을 수 있도록, 그 사이에 빠진 내용도 잡을 수 있도록 조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자, 빅뱅, 보면 다 빅뱅 같죠? 빵 터졌어요. 이때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였습니다. 그게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다 그랬는데 너무 의미 두지는 마시고요. 무지막지하게 짧은 순간에 무지막지하게 높은 온도였구나.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무지막지하게 작은 순간에서 또 이것도 무지막지하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네 가지 힘이 통합되는 사건이, 이 네 가지 힘이 통합되어 있다가 중력이 분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 힘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이거를 기본적인 힘이라고 하고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너무 의미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개요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력은 뭔지 알죠? 중력을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전자기력도 합니다. 전자기력은 뭐냐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존재하는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기력이고 자기력 여러분 잘 아시죠? 맹극가이스, 그것도 자기력이고 이 두 개를 통합한 게 전자기력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강력과 양력이 있어요. 이걸 강행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약행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쿼크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쿼크들을 묶어주는 힘을 강력이라고 부릅니다. 쿼크끼리 결합이 될 때 이 강력이라는 것이 쓰이는구나. 양력이라는 것은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 양력이라는 것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조금 이따가 여기 살짝 나오거든요. 그때 아는 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힘에서 중력이 중력이 분리돼서 나간 후에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쿼크와 경입자, 여기 경자 렙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뭐만 기억하라고요? 전자가 생성이 이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자와 반입자의 쌍생성과 쌍소멸이 반복되었다라고 얘기 나오고 강력이 분리됐다, 강행력이 생겼다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어려운 말이 막혀나니까 역시 물리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입자라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입자라는 건 도플갱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플갱어의 전설을 알고 계시나요? 자기가 똑같이 생겼는데 자기가 아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정확히 반입자예요. 그래서 왜 그런 루머 있잖아요. 나와 도플갱어 만나면 내가 소멸된다. 그게 이겁니다. 쌍생성과 쌍소멸이 그런 얘기거든요. 쌍생성은 빛이 순간적으로 입자 반입자를 촥 했다가 얘네들 다시 만나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쌍생성과 쌍소멸인데 그런 것들이 막 반복을 했다가 요 입자가 반입자보다 약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만나면 없어지는데 A가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퉁 해가지고 없을 때 이게 남아가지고 이게 기본 입자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그림으로 이해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이 사이에 막 벌어지다가 그 살짝 남은 입자가 우리가 아는 기본 입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전자기력과 양력이, 약행력이 분리가 되어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알게 되는 요 기본적인 네 가지 힘이 이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온도는 여전히 높아서 쿼크가 결합하지는 않는 게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숫자는 조금 이제 여러분이 납득이 가능하신가요? 마이너스 6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다. 요 정도 되시나요? 자, 이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드디어 이 쿼크들이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쿼크들이 결합하는 데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요? 강행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강행력에 의해서 10의 마이너스 6초가 되는 이 순간에 쿼크가 몇 개씩, 3개씩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는 거죠. 양성자는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하나. 이 그림에서는 요 아주 초록색 얘가 업 쿼크예요. 얘가 업 쿼크, 얘가 다운 쿼크가 되겠습니다. 중성자는요, 업 쿼크가 하나고 다운 쿼크가 2개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양성자에 대해서, 양성자의 쿼크 분포에 대해서 쓸 때 UUD 이렇게 쓰고요. 다운 쿼크에 대해서는 UDD 이렇게 씁니다. 선생님이 이따가 뭐 얘기할 때 갑자기 UUD, UD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게 뭔 말인가, 신종 무슨 뭐 이렇게 주문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성자 안에 쿼크의 분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별표 하나 딱 쳐놓죠. 네, 별표 하나 딱 쳐놓겠습니다. 양성자보다 중성자의 질량이 약간 더 커요. 약간 더 큽니다.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를 좀 설명을,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 왜 그러냐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성자라는 것은요, 아주 쉽게 양성자로 바뀌거든요. 요거를 이제 흔히 이제 좀 어려운 과학에서는 베타 붕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베타 붕괴가 자연적으로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도 베타 붕괴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쪽으로는 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잘 발생을 하는데, 자 보세요. 중성자는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럼 양성자는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죠? 근데 중성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으니까 그냥 양성자로 될 수는 없고 이쪽으로 뭔가 마이너스인 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자예요, 전자. 중성자는 양성자와 전자를 끊임없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얘가 무거울까요? 얘가 무거울까요? 누가 봐도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그죠? 전자도 질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튀어나왔으니까 얘가 더 무겁겠죠. 그래서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성자가 좀 무겁다는 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는 뭔가가 나가잖아. 그러니까 뭔가가 나가잖아. 이게 전자가 일종의 에너지 형태, 에너지를 동반해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기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이 왜 다른가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이 커크의 개념으로 넘어가면 이 다운 커크가 이 업 커크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에서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다운 커크 밑에 있잖아요. 보통 무거운 게 밑에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업 커크는 좀 가벼워서 약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는 UUD니까 가벼운 게 두 개나 있어서 좀 가볍고요. 중성자는 UDD니까 가벼운 게 좀 적어서 좀 더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베타 붕괴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우주, 초기의 우주는요, 처음에 팍 하고 생겨날 때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죠? 빅뱅이니까 정신이 와 이렇게 생겨났기 때문에 누가 무겁고 가볍고 이걸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그냥 똑같이 생겨났어요. 1대1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온도가 낮아지게 되죠.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는 거는 이 물질들이 주로 에너지를 뺏길까요? 아니면 에너지를 흡수할까요? 주로 에너지를 뺏기게 돼요. 주로 에너지를 뺏기게 되니까 에너지를 흡수하기가, 주변에서 에너지가 많이 없어진다. 온도가 낮아지는 건 에너지가 점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에너지가 별로 없으니까 흡수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주변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내 걸 막 자꾸 뺏겨. 내 에너지를 자꾸 뺏기게 되니까, 즉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자꾸 일어나니까 양성자에서 중성자로는 잘 안 가요. 이건 잘 안 가. 반면에 중성자에서 양성자로는 엄청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양성자는 많아지고 중성자는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까지 변화했냐?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까지 변화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다시 1대1에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는 잘 안 되는데 중성자에서 양성자가 잘 되니까 7대1로 개수의 비율이 변화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요 심화 부분,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을 좀 심화의 내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니까 페이지 넘겨서 심화 내용 잠깐 보시죠. 10의 마이너스 6초, 10의 마이너스 6초가 되었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커크의 결합에 의해서, 강행력에 의해서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초에서 1초 사이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는 이렇게 1대1로 같았어요.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유에 의해서 이 비율이 7대1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 바뀌게 된 요 시간이 몇 분이요? 3분입니다. 요거는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다른 시간 하나 나오거든요. 무려 38만 년입니다. 3분과 38만 년이 엄청난 갭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연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주의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은 3분입니다. 3분. 물론 처음에 탄생한 138억 년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굳이 외워야 되나 싶긴 한데, 이 3분을 외워줘야 돼요. 3분에 위대한 일이 발생했다. 요게 7대1이 되는 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보면 38만 년 후에 또 역사적인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요 3분이 되는 시기에 7대1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원자 핵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수소 원자, 그러니까 처음으로 생긴 게 수소 원자핵이거든요. 근데 수소 원자 핵은 그때 원자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요 양성자 한 개가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거든요. 수소 원자핵은 중성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얘 혼자, 나 혼자 수소 원자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진 수소 원자핵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기가 그때는 온도도 너무 높아서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은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요 3분이 되는 요 시점에서 헬륨 원자핵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나왔죠? 3분. 또 다시 한번 또 별표 한번 쳐줄게요. 3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왜 우리가 가끔가다 역사적인 순간 기억하잖아요. 뭐 한국의 독립 1945년 기억하잖아요. 우주도 기억해줘야죠. 3분 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십시오.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역사적인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륨이라는 것은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만 되는데, 헬륨은 좀 이따가 그림에서 보겠지만 헬륨은 양성자가 두 개 있기도 해야 되지만 누구도 같이, 중성자도 같이 있어줘야 된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헬륨 원자핵.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는 게 있을 거예요. 왜 수소는 하나고 헬륨은 두 개고 거기에 중성자는 어떤 건 붙고 어떤 건 안 붙고 뭐 그렇게 되냐.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양성자는요, 우리가 보통 양성자를 나중에 선생님이 혹시 이렇게 쓸 수 있어 지금 얘기하는데, 프로톤이라고 해서 P라고 써요. P. 그리고 중성의 뉴트론이라고 해서 얘는 N이라고 써요. N.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P는 어떤 원소인지를 알려주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자나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몇 개 있는지를 알면 걔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주기율표 배웠는데, 주기율표 그 번호에 따르면 1번은 수소거든요. 2번은 헬륨, 뭐 3번은 리튬 이렇게 가요. 뭐 4번은 베릴륨 이렇게 가는데, 왜 얘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입니까 물어보면 딱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얘는 양성자가 1개, 2개, 3개, 4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중성자는 뭐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중성자는 번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뭔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양성자들이 원자핵 속에 단단하게 뭉칠 수 있도록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성자는 얘가 무엇인지하고는 관계가 없고 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동위 원소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양성자의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원소를 동위 원소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수소는 중성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양성자 중성자가 충분히 붙을 수 있게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수소도 이렇게 다니다가 나도 좀 외로운데 중성자 하나 같이 붙어볼까 하고 하나 딱 붙은 거예요. 근데 얘는 수소가 아니잖아요. 물론 수소긴 수소예요. 양성자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소긴 수소인데 오리지널 수소가 아니죠. 조금 약간 가품? 가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약간 좀 다른 수소잖아요. 다른 수소인데 중성자가 붙어서 무거워졌죠. 그래서 얘들을 중수소라고 불러요. 중수소. 근데 하나가 더 붙을 수도 있어. 하나 더 붙었어. 그러면 중중수소인가?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삼중수소 이렇게 불렀습니다. 꼭 물어봐요. 사중수소 있나요? 오중수소도 있나요? 근데 이제 일단 삼중수소까지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미니 강의 같이 보시면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요 수소들이 어떻게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되었나? 그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빅뱅에 의한 핵 합성, 수소들의 핵 융합 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양성자 혼자서 살 수도 있지만 온도가 내려가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도 좀 외로운데 중성자 같이 살 수 없을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중수소 원자핵입니다. 근데 중수소 원자핵 길이도 착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아직 수소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삼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양성자는 하나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중수소 원자핵이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중성자만 딱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잠깐 보시면요. 양성자, 중성자 결합하여 중수소 원자핵 여기 만들어졌고, 얘네들이 결합해서 삼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고, 이것들이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으로 이루어지는 빅뱅 핵 합성 과정을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헬륨이 만들어지기까지 약 지구가 탄생으로부터 3분이 걸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수소의 질량비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 될 것이다라고 누가요? 처음에 빅뱅 이론을 주장한 가모프, 선생님이 가모라고도 얘기했었죠. 이 가모프라는 사람이 예측을 했습니다. 3대 1이 될 것이다. 아까 입자의 개수의 비는 7대 1이었잖아요. 그죠? 입자의 개수의 비는 7대 1인데 질량비는 3대 1이 될 거야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왜 7대 1이 왜 3대 1이 되냐? 요 얘기를 지금 잠깐 하고 있거든요. 그림을 잠깐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됐어요. 얘들을 세보면 양성자가 14개고 중성자가 2개예요. 그리고 입자의 개수의 비율이 7대 1입니다. 7대 1. 그리고 헬륨의 원자핵이 생성된 후에도 원자의 개수의 비율은 원자의 개수의 비율은 7대 1로 동일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죠? 지금 얘랑 얘랑 얘가 결합을 해서 잠시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랑 얘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가서 얘가 이쪽으로는 이제 수소 원자핵들이고 이쪽은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개수를 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12개가 되고 얘네들은 뭉쳐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지만 개수의 질량으로 따지면 4개나 되는 거죠. 그래서 12대 4가 되기 때문에 약분해서 3대 1의 질량 비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질량 비율. 개수 비율이 아닙니다. 개수는 여전히 7대 1의,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 비율은 7대 1을 갖고 있고, 수소와 헬륨의 개수의 비율을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 12대 1의 비율을 갖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질량 비율입니다. 질량은 3대 1의 질량 비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이 되었을 때 핵합성에 의해서 중수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었다는 것이 우리 심화 뒷부분 내용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요. 3분후가 되면서 이 질량의 비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렇습니다. 개수의 비율은 7대 1이 되었고 핵합성 후에는 12대 1이 되기는 하지만 질량의 비율이 어떻게요? 3대 1이 되었다. 3대 1이 될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가모프가 예측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4강에서 배우는 발견을 통해서 4강에서 배우는 스펙트럼 발견을 통해서 그게 진짜네 라고 관측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됐다. 뭐가? 가모프가 맞았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요건 이제 다음 시간을 위한 약간 떡밥 같은 거예요. 요 시기의 빛은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었으나 누가 있었다? 전자라는 빌런이 있어서 전자랑 자꾸 충돌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산란, 다른 말로 하면 좀 뿌연 상태였습니다. 요 전자를 잡아줄 놈이 필요한데 걔가 누군지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영웅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우리 개념 확인 문제 3번, 지난번에 2번까지 풀었죠?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빅뱅 이후 기본 입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빅뱅이 일어난 직후 우주는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아서 여러 가지 힘과 빛이 혼합되어 존재하였다. 여러 가지 힘, 아까 무슨 힘이 있었죠? 4가지 중력, 전자기력, 강행력, 약행력이 있었고요. 빛도 있었고 그랬다는 얘기죠. 짧은 시간 동안 우주가 급격하게 뭐 했죠? 네, 팽창. 써주고요. 팽창하면서 냉각되어 힘과 빛이 분리되었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 전자가 나왔어요. 경입자까지는 안 나오고 전자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쿼크 쓰시면 되겠죠. 4번, 다음은 초기 우주에서 양성자, 중성자의 비율 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A는 B보다 질량이 약간 작대요. A가 B보다 질량이 약간 작대요. 그러니까 A가 뭘까요? A가 양성자겠네요. 그죠? B는 중성자고요. A가 B로 변할 때는, 즉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할 때는 질량 차이만큼 G로 변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B가 A로 변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런 건 쉽게 일어납니다. 우주의 나이가 1초가 되기 전에 A와 B의 숫자는 비슷했다. 1대 1이었으나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자 A는 계속 생성되었고, 즉 양성자의 수는 많아졌고 중성자는 양성자에 비하면 좀 적어졌다. 그래서 A와 B에 해당하는 입자를 적으시오. 쓸 수 있겠죠? 지금 양이 없어도 그냥 양 적으면 안 돼요. 양성자, 중성자 딱딱 적어주십시오. 5번 그림은 빅뱅 핵 합성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A, B, C에 해당하는 것. 빨간색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수소 원자핵이었죠. 그런데 여기 노란색 중성자가 하나 붙어 있으므로 얘는 그냥 수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중수소 원자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B는 노란색을 2개나 갖고 다니네요. 그래서 중중수소 아니고요. 몇 중수소? 네, 3중수소 원자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원소요? 네, 헬륨 원자핵.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빅뱅 핵 합성 과정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6번 그림은 초기 우주에서 양성자, 중성자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에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를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7대 1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세보면 7대 1입니다. 7대 1. 왜냐면 이게 14개고요. 이게 14개고 이게 2개니까요. 그죠? 2번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에 무슨 비를 쓰라고요? 개수비를 쓰면 12대 1일 있을 텐데 질량비라는 것은 이 입자들의 어떤 질량의 비, 뭉쳐진 비를 쓰면 되니까 얘는 지금 4개가 뭉쳐 있고요. 얘는 지금 몇 개가 있으니까 12개가 있습니다. 12대 4 약분하면 3대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키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기본 입자의 생성.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이러한 쿼크들이 3개씩 결합을 하면서 강행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이 됐고요. 이러한 양성자와 중성자들의 결합들을 통해서 원자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 그다음에 헬륨 원자핵 이렇게 만들어졌다. 물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고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1개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수소라고 해서 전부 양성자 1개만은 아니다. 동위 원소인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 이 개수비는 7대 1이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계속해서 결합을 하면서 질량의 비가 3대 1로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3대 1로 변하게 되었고 이 3대 1로 변할 거라고 가모프가 예측을 했는 거죠.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밝혀지면서 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이 비율이 빅뱅 대폭발 이론의 어떤 증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빅뱅이 발생하고 쿼크와 경입자 같은 기본 입자가 발생하고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수소 헬륨 원자핵이 생겨나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기본 입자 아주 작은 입자인 어떤 기본 입자부터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까지를 살펴봤어요. 여기서 한 단계 딱 나가면 딱 원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원자, 이제 3강에서는 원자가 어떻게 생겨났고 이 원자가 생겨나면서 아까 쌤이 중간에 떡밥을 하나 남겼죠. 뭐였습니까? 전자가 돌아다녀서 빛이 잘 통과하지 못하는 암흑의식이었다라는 얘기했었습니다. 원자라는 용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었는지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